네, 점심 먹고 매매 시간입니다. 이태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수상의 탑5 보기 전에 오늘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오늘은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나란히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이번 주를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 일주일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610선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2670선까지 80선 앞까지 좀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시장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상방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들이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주 요인이었었고 그 외에 딴에서 2월 초반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것들이 딥시크 관련 여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증시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 반대로 이제 하방을 또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이제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동향 자체가 이번 연도 1월을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에 이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비중이 한 30%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밸류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가격 밸류도 높은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동안 과거 시점의 어떤 비중 자체를 고려해 보게 되면은 하방 자체도 좀 견고하지 않았나. 그에 따라서 어떤 상방과 하방에 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역시나 수급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전만 하더라도 미증시가 휴장이었었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증시에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부재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의 힘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매수 주체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특징들은 호실적주 중심의 어떤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어떤 오버슈팅에 대한 흐름들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증시에 어떤 충격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오버슈팅 난 구간에서의 차익 매물들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유의는 할 필요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매수상의 탑5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카카오인데 삼성전자가 매수상위 탑5에 올라온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58,700원까지 지금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제장에서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1%대 강세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KH스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앞서 잠깐 시황 언급드릴 때 외국인이랑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증시의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지난주의 분위기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게 삼성전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한 주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이제 삼성전자였었습니다. 그 흐름 이후에 어떤 자사주 취득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K칩스법 관련 통과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다 보니까 수급의 힘에 의해서 일단 한번 올려놓은 거에 호재성 요인이 붙다 보니까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를 현재 시점부터 과연 어떤 단기 이 수급의 힘에 의한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결국 본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들은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그 가격 자체가 작년 9월부터였죠.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이번 연도 이제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부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 세트 수요에 대한 재고가 좀 빠르게 회전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업체의 모듈이 메모리 모듈에 대한 재고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하반기 최고치 대비했을 때 2월 초에 최근 기준으로 한 50% 이상 감소한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재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재고가 회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 가격
가격의 하방을 눌렀었던 요인들이 일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예상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의 메모리 신규 수요 자체가 이구안심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3월부터 신규 수요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가동률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수율 자체도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과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에 대한 가동률 자체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죠. ASIC에 대한 이 공급 자체도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뭐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선행 PBR 자체가 0.8배 수준대로 역대 최저 수준은 여전히 맞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과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수급과 이벤트와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면 네. 좋은 어떤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자사주 이야기도 나왔고 수급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기관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뭐 모두가 다 아실 테고요. 6만 원 선 안정적으로 넘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상위 탑5에 항상 올라오는 섹터는 바로 조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와 있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볼 텐데 네. 하나오션 이 코너에서 매일 등장하는 종목이었고 저희가 8만 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8만 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8만 500원까지 터치를 한 상황이고 삼성중공업도 사실 굉장히 몸집이 큰 기업이잖아요. 네. 오늘 6%대 강세를 시원해주고 있고요. 조선주 하면 뭐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LNG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기자재 쪽까지 매수가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선주 언제까지 좋을까요? 사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얼만큼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신규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느냐, 네. 이거 왜 가고 왜 이렇게 더 가느냐 인 부분들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좀 찾기 위한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을 좀 역시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인과 어떤 기관의 수급 흐름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에 지속적인 매수가 붙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실적에 기인한 요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는 다소 좀 상이한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실적을 모두 대변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어떤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투자 주체들의 매수 흐름들이 조선이라든지 방산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해당 섹터의 이익 모멘텀들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각각 한 7에서 8%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방산이라든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익 모멘텀들은 올라가고 있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붙는 이유는 뭐 그런 요인들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기인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호재성 요인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네. 어떤 이런 모멘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추가적인 수급들이 더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이제 뭐 해양 경비대의 어떤 전력 강화라든지 LNG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발주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의 이제 필리조 선수 인수를 했던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시스템 등이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 이 조선업종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작년보다 이제 예산에 있어서는 50% 이상 증액을 시키면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에 투자하는 것은 역시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시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친환경 선박, LNG 단의 어떤 움직임들이 강할 수 있는 그런 조선사라든지 조선 기자재들의 움직임들은 추가적인 슈팅을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당연히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특히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와 다른 이제 HD 현대그룹 대비했을 때 뭐 또는 이제 다른 조선사 대비했을 때 상대적인 수익률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지난 4분기 때 실적 발표됐던 거를 보게 되면은 조업일수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18% 이상 상회하는 수치가 기록이 됐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올해 이제 FLNG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기자재들이 지난 4분기 때부터 조기 탑재가 됐었고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인 탑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제시했던 어떤 가이던스 자체의 목표 수주 98억 달러 이거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시장에선 그런 전망들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더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선주 전반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여전히 상승 재료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잘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최근 들어서 좀 상승세를 많이 보였었죠. 4만 원 오랜만에 회복을 하면서 4만 3천 원 단까지 올라줬었다가 실적에 살짝 주춤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픈 AI와 협업을 하면서 올해가 가장 기대되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데 다시 한번 4만 원을 회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현재 국면에서는 오픈 AI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모멘텀적인 요인에 기인하면서 주가에 선제적인 반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과연 하반기까지 주가의 이제 회복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카카오 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나와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기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광고 업황 자체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지난해는 뭐 하반기 때 네이버 정도만 광고 업황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광고 업황에 대한 부진 속에서 일부 괜찮은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선제적으로 움직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생각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뜯어보면은 나쁘지 않았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 중심으로 어떤 광고주들의 어떤 비즈니스 메시지에 대한 발송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들 그런 수치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하기 서비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 선물하기 내에서도 개인화된 어떤 상품에 대한 큐레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의 어떤 사업 자체가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오픈 AI와의 어떤 협업을 통한 앞으로 이 카카오의 어떤 그동안 낮았었던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활동성 증가에 따른 어떤 체류 증가 그러면서 지금 카카오 내에서는 한 20% 이상을 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상승률만큼의 어떤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카나나 출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카나나 출시 이후의 방향성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분위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출시 이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그 변동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우선 카나나에 대한 출시 이벤트를 기다리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또 한 번의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한 전략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S와 한국항공우주, 현대건설 좀 각각의 섹터 속에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LS를 꼽아주셨습니다. LS 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머스크가 그 이유가 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AI 기업이죠. 여기서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왜 LS 그룹주가 오르느냐라고 봤더니 LS 일렉트릭이 xAI에 공급 이력이 있다. 이 소식과 함께 LS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LS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네. 그룹사들이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대안으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LS 지주사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최근에 한화 지주사가 너무 네,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 연도 ETF 어떤 대기업들의 그룹사 중에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좋았던 게 하나그룹주 ETF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 계열사들의 어떤 실적 성장과 수주 모멘텀들이 나와주면서 한화 자체도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지주사단에서는 또 두산그룹도 두산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우선 이제 4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그 이유는 주요 자회사들이 지난 4분기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LS M&N과 LS 일렉트릭에 대한 지난 4분기 영업이익 성장이 가장 크게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LS 전선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좀 아쉬운 실적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LS 전선 자체가 그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일부 비용들이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의 감소를 좀 초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또한 이제 시장에선 괜찮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일회성 비용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4분기 때 이제 사상 최대치의 수주 잔고를 LS 전선이 경신을 했었고 이번 연도 1월부터 해서의 이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은 또 연초 이후부터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LS 전선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부터 다시 한번 LS 지주사의 어떤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1분기 해적 케이블에 대한 인도 시점들이 도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상승 흐름들이 많이 나왔던 네. 자회사 대비 LS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LS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태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